안녕하십니까, 박세준의 기업보객입니다. 역시 게임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게임업계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게임사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옛날 블리자드 코리아입니다. 그냥 블리자드 한국 지사, 한국 회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블리자드 코리아라고 영상에서는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블리자드를 가지고 왔냐면요, 이게 요즘 국내에서 큰 돈을 벌어가는 해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있겠죠. 지난해 기사인데요, 문채위 소속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얘네가 2022년까지 국내 매출액이 1조 2230억 원입니다. 근데 세금 얼마 냈냐고요? 59억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0.5% 정도를 세금으로 낸 거죠. 제가 블리자드 갖고 온 것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블리자드 코리아 작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블리자드가 또 유명 IP가 많잖아요. 뭐 워크래프트 시리즈,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디아블로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2016년부터는 새 IP인 오버워치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오버워치가 한때는 PC방 사용자 순위 1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흥행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도 있긴 하죠. 네, 그렇죠. 여튼 지난해 블리자드 국내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전자공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블리자드 재무제표 보면요, 순수 매출이 총 71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블리자드가 또 오버워치 2를 출시를 했죠. 오버워치 1이랑 달라진 건 거의 없지만 부분 유료화 모델을 도입해서 돈을 주고 캐릭터에 입힐 수 있는 옷이나 장식품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시장 매출을 또 이끈 게 좀 의외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디아블로 이모탈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요, 디아블로의 모바일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이 이모탈이 처음에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된 게 디아블로 블리자드 신작 발표회인 블리즈컨 2018에 처음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디아블로 4를 기대하던 팬들 앞에서 모바일 버전을 내놨으니까 당연히 욕을 먹죠. 현장에서 막 야유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 개발자인 와이어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you guys not have phones? 너 핸드폰 없냐? 스마트폰 없냐?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뭐 하늘을 뚫었죠. 근데 이 디아블로 이모탈이 지난해 한국에서만 58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700억 원대 매출이었으니까 지난해 한국 매출의 80% 이상이 이모탈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난해 715억을 번 블리자드 코리아 세금 얼마 냈을까요? 16억 냈습니다. 16억. 그러니까 매출 대비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넷플릭스에 비하면 많이 내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죠. 올해는 또 블리자드 코리아 매출이 더 클 걸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디아블로4가 아주 잘 팔리고 있죠. 발매 5일 만에 글로벌 매출이 8,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정확히 집계가 아직 국가별 집계는 안 됐거든요. 근데 당연히 한국 시장 매출 당연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한국은 원래 디아블로 시리즈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죠. 디아블로 이모탈은 한국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2위입니다.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예요. 디아블로 3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디아블로 3가 나왔던 2012년에 국내에서만 63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 매출 10%가 한국에서 나왔죠. 디아블로 3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유명한 얘기가 많죠. 한국 상륙 6시간 만에 클리어 기록이 나오기도 했고요. 디아블로 3 확장팩인 영혼을 거두는 자의 최고 난이도 첫 클리어도 한국인입니다. 굳이 디아블로 아니라도 한국 사람들이 또 블리자드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스타크래프트 1 리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에서 ASL이라는 이름으로 스타크래프트 1 리그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 돌아간 확장팩이 98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로 25년 된 게임인데 이게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너무 딴 데로 흘렀는데 다시 세금 리그 돌아가 봅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출 대비 법인세가 2%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매출이 높다고 무조건 높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죠. 매출 대비 이익이 낮다면 당연히 세금이 적겠죠. 자, 그러면은 블리자드 코리아의 이익을 봅시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볼게요. 71억 6,504만 원 정도 돼요. 아까 매출이 715억 원이라고 했는데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왜 이렇게 이익이 낮은 걸까요? 일단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원래 매출 대비 비용이 큰 회사가 아니죠. 그럼 한국 게임사랑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통의 한국 게임사 NC소프트를 들고 왔는데, NC소프트가 지난해 매출이 한 2조 5,718억 원가량 됩니다. 돈 많이 벌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냐? 6,090억 원입니다. 그 유효 법인세율이
23% 정도 되죠. 광고 많이 해서 마케팅비 많이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요즘 보니까 디아블로4가 TV 광고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광고 많이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마케팅 비용이 늘긴 했어요. 그 공시 보면요, 광고 선전비 항목이 전년 대비 155%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본사가 어디죠?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여기 수수료를 지급을 해요. 회사 게임을 서비스한 대신 일종의 로열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액수를 제하고 매출을 기록합니다. 지급 수수료가 얼마나 늘었냐? 전년 대비 298%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바꿔 말하면 블리자드가 낸 게임이 한국에서 그만큼 엄청 잘 팔렸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물론 수수료 항목에 로열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구글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모바일 앱 마켓 중개료도 수수료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게임에서 매출을 더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매출 구조가 이상하면은 그럼 까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상세 매출 공개하라고 하면 되지 않냐,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블리자드 코리아가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는 상세 매출 내역 공개 의무가 없죠. 넷플릭스도 구글도 국내 들어온 글로벌 대기업은 대부분 유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세부 내역 공개할 필요 없고 세금을 좀 피하기가 쉽죠. 물론 무슨 글로벌 게임사, 글로벌 뭐 이런 회사는 전부 다 유한해서 이렇게 세금을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닌 회사도 있기는 해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부르죠. 발로란트 등으로 국내 10대, 30대 게이머들을 꽉 잡고 있는 회사가 라이엇 게임즈입니다. 라이엇 게임즈도 국내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두고 있어요. 이게 지난해 3월 여기가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2020년 영업수익을 올린 게 3,746억 2,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단기 순이익으로 1,221억 7,200만 원을 공시를 했죠. 영업수익의 96%가 게임 매출에서 나왔고, 법인세 비용은 466억 9,200만 원.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유효 법인세율이 28%입니다. 상당히 높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NC소프트 마지막에 이렇게 좀 보듬어 줬잖아요. 뭐 잘할 거다, 믿어봅시다 이랬는데, 이제 댓글들을 되게 감사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게 전부 다 읽어봤는데 대부분 뭐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 NC는 끝났다. 국내 게임업계 뭐 큰 발전 바라는 거 아주 그냥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저도 사실 NC소프트에 대한 실망이 많이 큽니다. 이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엑스틸 같은 게임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뭔데 지금의 NC에는 그런 게임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또 국내 게임업계를 응원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합니다. 블리자드 보세요. 블리자드에서 수많은 매출이 여기서 나와도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회사니까 저희가 들여다보기 좀 편하고 좀 이렇게 투명한 세금을, 비교적 투명하게 세금을 내겠죠. 뭐 미분학 고분학 그래도 국내 게임사들의 좀 이렇게 발전을 해서 국내에서 큰 매출을 일으키고 당연히 나아가 이제 세계로 나아가서 이제 좀 더 큰 매출을 올리면은 저희 회사도 좋고, 뭐 이렇게 취업 안 되는 저희 젊은 세대들은 새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획들,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조회수가 많아서 갖고 온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있죠. 뭐 앞으로도 IT나 게임 업계 이야기를 주로 다룰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취재 대행을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번처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